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래스에 필요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편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나는 화려한 물음표보다 정직한 느낌표를 만드는 사람이 더 좋다 라고 하는 박덕은 저서에서 한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란 좋은 기회이다. 미래를 겁내고 실패를 무섭게 여기는 사람은 그 활동을 제한당하여 손발을 내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실패라는 것은 별로 겁낼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오히려 이전에 했을 때보다도 더 풍부한 지식으로 다시 일을 시작할 좋은 기회인 것이다. 포드의 말입니다. 포드의 이 말을 가만히 검토해 봅시다. 미래를 겁내는 것은 나아갈 발걸음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내 디딜 발걸음을 두려워하고 머뭇거려서야 어디 나머지 여정길이 순조롭겠습니까? 실패를 겁낼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디디고 일어설 것인가에 대한 더 큰 관심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야무지게 더 단단한 각오로 일어서서 나아갈 기회인 것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풍부한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되었으므로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자, 마당 마당의 한쪽 구석, 마당귀 바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마당귀 바람, 마당 한 구석에 부는 바람, 마당귀 바람, 그 다음에 마당극, 야외극, 실내극, 마당놀이, 마당바위, 병풍바위, 너럭바위, 곰바위, 마당발, 채발, 발비, 채발, 채발은 볼이 좁고 맵쉽게 생긴 발을 채발이란다. 볼이 좁고 맵쉽게 생긴 발을 채발이란다. 자, 마당굿, 마당귀바람, 마당극, 야외극, 실내극, 마당놀이, 마당바위, 병풍바위, 너럭바위, 곰바위, 마당발, 채발, 마당발비, 마당발비는 뭐야? 마당발비, 정월 보름에 지신을 달래고 복을 비는 민속놀이, 마당발비,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글 교정 코너. 벗이요, 벗. 수렁 건너 진창길 걸을 때. 수렁? 수렁? 수렁 건널 때 정도? 수렁 건널 때. 누군가 내민 따스한 손. 화들짝 붙잡았다. 화들짝 꼭 붙잡았다. 누군가 내면 그 따스한 손. 억새는 긴긴 세월. 사지가 저릿저릿하도록 온몸에 물과 피 찌어내다 보니 이젠 마르고 말라. 이제 마르고 깡말라. 이제 마르고 깡말라. 느슨한 바람결에도 바르르 떤다. 꼿꼿하기만 뛰고 한 마음밭에는 늘 수정처럼 맑고 솜털처럼 푹신하고 솜털처럼 부드러운 생들이 들어와 살기를 원했다. 빗장건 마음밭에 휑한 바람만 싸늘하니 따스한 햇볕에 봄눈 녹는 것처럼 갑자기 마음문 열렸다. 아마 너무나도 오랜만에 단맛이라서 우거진 초록, 눈비 바람, 열풍, 바람, 열풍, 우산처럼 그늘처럼 영생나무가 나나 그의 마음에도 우산처럼 그늘처럼 우산처럼 영생의 나무가 나나 그의 마음에도 자라고 있겠지. 이렇게 영합시인은 고흥군 도양면 관리에서 오남 2년 차녀로 태어났다. 기독교 음대를 졸업한 뒤 캘리포니아 유니온 유니버시티에서 음악 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총회 파송 선교사로 러시아에서 4년, 포르투갈에서 싱가포르에서 11년을 보냈다. 장신대 교수, 인도네시아 바탐 신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월간지 문학공간에서 시, 수필, 시조, 신인문학상, 시조 부문, 신인문학상을 수상하여 문단에 데뷔했다. 이후 향촌문학, 전국 여성문학 작품, 시조 부문, 향촌문학,
시와 창작 문학, 문학세계 문학사, 제헌절 광복절, 대한민국 예술문화, 대한민국 경제문화, LA 한국의 날, 수필집, 어텀작가상, 시조문학 대상 등을 수상했다. 미술대전에 그림 출품하여 입선 등을 수상했다. 현재 한실문예 창작회원, 광주문예편화, 탐스런 문학회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작품 지원은 오늘도 걷는다. 행복한 여정, 꿈을 꾼다를 출간했다. 자, 마음의 아름다운 휴네티카 시계는 어떨까? 마음이 아름답고 마음이 아름답고 성실한 삶이 성실한 일이라고. 올라왔고 수줍은 듯 붉은 미소, 쌓인 추억, 보고품 젖어들어 흔들흔들, 아픈 물길 그림 안고 일렁일렁. 이 디카시에서 시적하자는 강변에서의 심경을 그려내고 있다. 수줍은 듯. 이 디카시의 시적화자는 강변에서의 심경을 그려내고 있다. 강물이 일렁이고 있다. 시적화자의 청춘과 아픔과 밤이 잔잔한 떨림으로 강물에 쌓인 것일까. 물에 비친 초록의 발목에 물결 자국이 가득하다. 저 초록은 뜨거운 청춘처럼, 뜨겁게 달린 열정처럼, 앞만 보고 질주한 한 시절처럼 열심히 살아온 시적화자의 뒤안길일 것이다. 그 초록이 가을이 되면서 갈색으로 물들어간다. 조금은 더 성장하고 성숙하며 내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걸어온 길을 시적화자는 수줍은 듯 붉은 미소 쌓인 추억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당시에는 몸부림치고 아팠을지라도 그 아픔이 사겨지고 가라앉으며 잠잠해지면 어느덧 한 점의 추억이 된다. 구비구비 아니야? 구비구비 인생길을 뒤돌아보며 보고품에 젖어드는 시적 화자의 편안한 마음길이 보이는 듯해 보기 좋다. 구비구비가
굽이굽인데 사진 속 강변의 정자에는 한가름과 낭면이 깔려 있고 강 건너에는 붉은 단풍이 흐드러지게 수놓아져 있다. 마치 붉은 미소 쌓인 추억이 수줍은 듯 서 있는 것 같다. 그때 보고품이 밀려와 젖어들더니 잔물결 따라 흔들거린다. 그 순간 가슴 속으로 아픈 물결이 생기더니 그리움 안고 일렁인다. 그리움만큼 짙고 아픈 물결이 또 있을까? 어찌 보면 우리는 그 그리움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지만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한다. 가을 강가와 정자와 낭만과 여백과 시심이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티카시를 형상화해 놓고 있다. 미로 같은 산자락 돌마차 타고 솔길 숨결 고르며 깃털 맑은 옷길 여미며 님 그리다 묵묵히 오늘의 삶 거닌다. 이 디카시에서의 시조가자는 산행하다 미로 같은 산자락에서 돌마차를 만난다. 저 돌마차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1000년을 넘게 돌마차 끌어도 늘 제자리다. 그럼에도 늘 길을 떠나고 싶어한다. 어떤 길을 떠나고 싶은 것일까? 떠나고 싶은 걸까? 시조가자는 솔길 숨결 고르며 깃털 맑은 옷길 여미며 님 그리는 그런 길을 떠나고 싶다고 한다. 참으로 낭만적이며 마음 한켠이 아리다. 저 돌마차는 한 움큼의 아픔이 있었을 것이다. 아픔으로 인해 마음의 중심이 기웃덩거리며 흔들릴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것이다. 그러다 다시 그리움의 힘으로 일어서며 돌마차에 누군가를 태우고 싶어 했을 것이다. 오늘 또 시조가자는 그 돌마차 앞에서 님을 그리워하다 묵묵히 오늘의 삶을 살아간다. 가슴이 아프지만 마음이 따스해지는 동화책 한 권을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돌마차라는 시어를 통해 상상의 날개를 무한히 펼칠 수 있고 여러 감정에 이입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시조가자는 가슴 절절히 그리운 누군가를 돌마차에 태우고 산길을 함께 내려가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곁에 없는 님,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진다. 숙연해진 가슴으로 묵묵히 오늘의 삶을 거니는 시조가자가 쓸쓸해 보인다. 돌마차라도 보내 님을 모셔와야 할까 보다. 새파란 수평선 우뚝선길, 긴긴 세월 물살져 온 그리움, 계절의 열목마다 희얼넘실넘실. 이 디카시에서의 시조가자는 바닷가에서 수중다리를 만난다. 너와 나를 잊고 아침과 저녁을 잊고 계절과 계절을 잊는 다리가 없다면 우리는 성장도 성숙도 없이 살아야 한다. 다리 아래 물살이 거셀수록 어둠이 짙을수록 다리를 건너야 한다. 위태로운 다리의 경계와 경계를 밟으며 건너가더라도 다리를 건너야 한다. 간혹 저 다리를 건너다 발을 헛디디는 아찔함이 있을지라도 건너편의 바깥을 향해 끊임없이 꿈꿔야 한다. 그런 꿈을 시조가자는 계절의 열목마다 희얼넘실넘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울목의 사진적 의미는 여울이 턱져 물살이 세차게 흐르는 곳을 말한다. 물살이 거친 인생의 어느 한때를 건너야 할 때 망설였을 것이다. 건너야 할까 건너지 말고 그냥 돌아설까를 두고 수없는 밤을 고민했을 것이다. 아파하는 밤이 길수록 꿈은 솟구치기에 그 꿈을 향해 다리 놓고 건넜을 것이다. 건너면서도 물살은 열정의 발목을 낚아채고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했을 것이다. 아찔한 나날을 걸어 그 다리를 건넜을 것이다. 계절의 열목이라는 표현이 멋지다. 새파란 바다 위에 수송다리가 우뚝 서 있다. 수평선 쪽으로 다가가려는 듯 초조히 서 있다. 수송다리 아래로 긴긴 세월 물살 저은 그림이 밀려온다. 계절의 열목마다 넘실거리던 저 희열.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시적 화자에게 박수를 보낸다. 우람한 바위 넉넉한 가슴 열고 흐르는 파란 소리 허리에 감아 하늘 끝 마주보며 성광처럼 빛난다. 이 뒷가시에서 시작하자는 물살이 거세게 흘러가는 어느 계곡에 서서 사색이 잠긴다. 저 우람한 바위는 큰 물이 떠내려가도 낮과 밤이 피어타져도 여름과 겨울이 엎치락저치락 내달려도 늘 자신의 자리를 지켰을 것이다. 떠내려가도 피었다 져도 여름과 겨울이 엎치락저치락 내달려도 늘 자신의 자리를 지켰을 것이다. 태풍이 몰아치는 그날도 살갗이 찢기는 아픔을 견디며 삶이라는 계곡을 지켰을 것이다. 큰 바위 얼굴처럼 듬직하다. 시적 화자의 단단한 삶이 멋지다. 실제 유황혁 시인의 삶이 그러하다. 많은 문우들이 영합 시인을 존경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가뭄이 들면 바위도 목마름에 허덕였을 텐데 묵묵히 견디며 계곡을 지킨다. 홍수가 져서 목까지 물이 차올라 숨이 막힐 때도 그저 덤덤히 버텼을 것이다. 모스크바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감당했을까. 그저 우람한 저 바위처럼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나아갔을 것이다. 사진 속 우람한 바위는 계곡 양옆에 떡 버티고 있다. 바위가 넉넉한 가슴을 열자 흐르는 파란 물결 소리가 힘차다. 그 소리는 허리에 휘감은 채 하늘 끝 마주보니 성광처럼 빛나는 나의 세월이 보인다. 다시 돌아보게 한다. 성실하게 꾸려온 삶을 여행 중에 만나게 된 계곡에서 다시 돌아보게 된다. 먼 훗날 우리도 자신의 삶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우람한 바위처럼 살아야 한다. 향수 숨쉬는 곳, 햇살 한 방울, 영월 한 방울, 기도처럼 하늘을 향한다. 환희. 이 뒷가시의 시적 화자는 분홍 장미를 바라보며 탄성을 자낸다. 탄성을 자내고 있다. 장미꽃의 색깔이 분홍이다. 이 시에서 분홍은 은은하면서도 망설임이 없는 색 빛깔로 그려지고 있다. 붉은색이 질조와 적극의 색으로 적극의 색으로 표현된다면 여기서 분홍은 은은히 타오르는 인내와 용기로 다가온다. 그런 느낌을 시적화자는 햇살 한 방울, 영혼 한 방울, 기도처럼 하늘을 향한다. 고 말하고 있다. 한 생을 기도로 살아가는 시적화자의 모습이 그려져 경건해진다. 기도와 기도가 맞물려 내일을 낳고 계절을 낳고 만남을 낳은 삶이 저 분홍의 장미처럼 아름답다. 그 기도가 있기에 시적화자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향기로웠을 것이다. 생의 뒤안길에서 문득 돌아보니 환희로 가득 찬 시절이었던 것이다.
하늘 향해 나아가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딘 발자국들이 저 분홍 장미처럼 향기롭다. 향그럽다. 분홍 장미처럼 향그럽다. 이 시에서 장미는 그리움이 숨쉬는 곳이다. 장미는 햇살 한 방울, 영월 한 방울, 기도처럼 하늘을 향하고 있다. 참 아름다운 19절이다. 시심의 복판에 미적 가치의 그릇과 눈길이 함께하는 걸 느낀다. 인간의 언어 중 가장 아름다운 정서를 다루는 문문, 그 중에서도 디카시는 사진 속으로 들어가 아름다운 정서를 건져 올리는 장르이다. 햇살 한 방울, 영월 한 방울까지도 마치 기도하듯 하늘로 향하고 있다니 얼마나 순화된 정서인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 오순도순 해맑은 미소 속삭인다. 선연한 가을양 흔들며 파랗게 물든 저 하늘. 구름이 날아볼까. 소망. 이 디카시의 시적화자는 코스모스를 의인화하여 인격체로 예우하고 있다. 코스모스 꽃에는 가늘고 가늘어 바람만 불어도 흔들린다. 마음에 슬플 줄까지 환히 보일 정도로 여린 코스모스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마음 중심을 단단히 붙들어 맸을까. 바람이 불 때마다 꺾어질 듯 휘청거려도 끝내 다시 중심을 잡는 코스모스는 가을 하늘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신이 살고 있다는 저 하늘에 마음을 두고 있기에 지상의 첫 얼굴처럼 오손도손 맑은 미소 속삭이며 살아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 사진 속 코스모스 꽃은 모두 활짝 피어있지 않다. 두려움을 건너뛰고 설렘으로 뭉쳐있는 듯한 꽃망울이 여기저기서 꽃잎을 열고 있다. 순수하고 황홀한 정오의 소망이 열릴 것만 같다. 가느다란 코스모스가 흔들린다는 것은 흔들리며 또 흔들리며 자신의 중심을 잡는다는 뜻일 게다. 파랗게 물든 저 하늘 위로 날고 싶다는 뜻일 게다. 흔들리지 않았다면 몰랐을 자신의 소망을 찾았다는 뜻일 게다. 사진 속 코스모스는 오순도순 속삭이며 해맑은 미소까지 띄우며 뭐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다 선연한 가을향을 흔들며 소리친다. 파랗게 물든 저 하늘 구름 위로 날아볼까. 흔들리는 코스모스 사진과 시의 특질이 스며들어 독자의 가슴을 소망으로 젖어들게 한다. 넉넉한 가슴 열고 다소곳이 고개 내밀어 수양보들 향해 순수들이 질서지켜 달린다. 이 디카시의 시적화자는 수양벼들이 늘어져 있는 호숫가에서 헤엄치는 물오리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 시에서의 경주는 누가 더 빨리 달리냐를 겨루기 위한 달리기가 아니다. 시적화자는 어떤 의미의 경주를 말하고 싶은 것일까? 1등과 골등의 순위를 정하기 위한 경주가 아닌 행복이라는 어느 한 곳을 향해 한 마음으로 나아가자는 뜻일까? 시적화자는 순수들이 질서 지켜 달린다고 애둘러 말하고 있다. 사진 속 물오리들은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앞서가는 물오리의 뒤를 따르며 달린다. 저렇게 달리는 모습 속에는 경쟁이 아닌 조화로움이 깃들어 있다.
시적화자는 상대를 이기기 위한 경주가 아닌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 목표를 향해 모두가 힘을 합쳐 달리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사진 속 물오리들이 달린다. 수양버들 쪽으로 달린다. 넉넉한 가슴 열고 다소곳이 고개 내밀어 헤엄치며 달린다. 그것도 질서까지 지켜달리는 모습이 참 귀엽다. 사진도 시심도 순수하고 정갈하고 예쁘다. 물오리 6마리가 어린이처럼 순수해 보인다. 마치 간 입학한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 같다. 미소가 지어진다. 디가시를 통해 점점 변색돼가는 순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낭떠리 바위 타고 삼킬 듯 떨어진 우렁찬 물소리, 불안개에 휘돌아 오색으로 아우른다. 이 뒷가시에서 시적화자는 높은 곳에 떨어지는 폭포수를 바라보며 감탄한다. 감탄하고 있다. 수평의 걸음을 수직에 뛰어내림으로 전환시키는 힘이 물에 어디에 있었던 걸까? 물의 심장 그 뒤에 용기에 대해 용기 있어서 두려움 없이 망설임도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내린 것일까? 뛰어내린 걸까? 물은 자신의 삶을 뛰어내림으로 변주시키며 마침내 물안개에 휘돌아 오색으로 아우르고 있다. 뛰어내리는 그 우렁찬 소리에 용기라는 답이 숨어 있는 것일까? 우리도 저렇게 우렁차게 소리를 지르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렁찬 물소리에 압도당한 사람들이 폭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절망이라는 두려움을 가난이라는 서러움을 뒤로하고 폭포수처럼 당당하게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사람이 감동하고 있다. 낭떠러지 바위 타고 삼킬 듯 떨어지는 저 우렁찬 물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하다. 물안개는 휘돌아 피어오르더니 오색으로 아우러져 절경을 실감케 한다. 자연의 신비를 실감케 하는 장면이다. 지루하고 밋밋한 삶 속에서 저런 자연의 신비를 만나게 되면 정신이 번쩍 나는 듯하여 새삼 마음을 바짝 추스르게 된다. 느슨해진 인생, 허무에 빠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길은 이처럼 자연의 신비에 자꾸 젖어드는 것이다. 큰 돌 굽이 이어진 오가는 길손 반기는 행보, 감성 휘감아 바라보는 눈빛, 수많은 사연들 해에 빚어낸다. 이 뒷가시에서 시적화자는 바위들이 절묘하게 배치되어 있는 해안가를 바라보고 있다. 해안가에 뿌려진 저 큰 돌은 시간의 지층이 만들어낸 발자국이다.
해안가에 뿌리 내린 저 큰 돌은 시간의 지층이 만들어낸 발자국이다. 몸은 웅크려 울퉁불퉁한 저 발자국에 귀를 대면 바다가 들려주는 전설이 들릴 것만 같다. 파도가 전해주는 야사와 갈매기들이 물어나르는 바다의 신화에 귀가 젖을 것 같다. 문득 바위에 등을 기대고 누우면 바위와 바다와 갈매기와 하나가 될 것 같다. 파도 소리에 졸음이 내려앉아 눈을 감으면 바위는 자신들은 이야기를 콕콕 찍어 자장가 자장 들려줄 것이다. 그렇게 바위와 바다와 갈매기와 사람들은 갈매기와 사람은 수많은 사인들을 빚어내며 석양을 바라볼 것이다. 어쩌면 최초의 신자는 저 큰 돌이었을지도 모른다. 바다와 하늘을 경외하며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는 저곳이 겸손의 출발지였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알기에 해안가는 오가는 길손을 반겼을 것이다. 큰돌이 오가는 길손을 반기며 행복해한다. 그 바위들을 감성 휘감아 바라보는 지적화자의 눈빛이 싱그럽다. 수많은 사인들을 빚어내는 바위들, 그 바위들 앞에서 수많은 사인을 떠올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한데 우러져 잠시 숙연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 어디서나 끈질기 흐름이 살아있다. 스쳐 지난 한순간도 스스로의 삶이 빛나고 있다. 이 뒷가시에서 시청하자는 베란다에 놓인 옹기들과 항아리들의 꽃피움을 관찰하고 있다. 활짝 핀 꽃들의 개화를 소망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저 꽃들은 한때 어둠 짙은 망설임 속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을 것이다. 긴 잠 속에서도 꽃 꿈을 꾸며 아침을 기다렸을 것이다. 추위와 매서운 바람을 헛뿌리는 겨울을 건너며 화사한 봄날로 진입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시적하자는 어디서나 끈질기 그림이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다. 맞다. 우리는 그 그리움의 힘으로 내일이라는 문을 연다. 두렵고 불안해서 그 그리움의 힘으로 일어서며 내일로 나아간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빛나도록 해야 한다. 사진 속 키 큰 항아리들은 뒤쪽으로 배열하고 키 작은 옹기들은 앞으로 배치되어 꽃들과 어우러져 앙증맞은 전경을 선보이고 있다. 하얀 꽃송이, 붉은 꽃송이가 또 푸른 이파리들이 시심을 에워싸고 있는 듯하여 더욱 정겹다. 여기에도 끈질기게 그림이 달라붙어 칭얼대고 있다. 그리고 스쳐 지나는 어느 한순간도 의미 없이 사그라들지 않고 소생하여 의미를 발산하고 있다. 그러자 스스로의 삶이 빛나기 시작한다. 마치 철학적인 사유를 하고 있는 듯하다. 은쟁반 잔물 깨는 반 위에 초가마을 꽃 피우고 향수 끌어안은 들 풀길로 다리 놓고 수놓아 설렘방울 딸랑딸랑 울린다. 이 뒷가시에서의 시적하자는 초가집과 문혼이 있는 시골 전경을 바라보며 소통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문혼으로 한 채의
초가집과 한 그루의 나무와 뭉게구름이 들어앉는다. 나무의 정수리에 잔물결이 흥건하게 매달려 있다. 구름이 그 잔물결을 간지럽히는지 수면이 바람에 흔들린다. 문원이 평온한 한 폭의 숲과 같다. 소통이란 저런 것일까? 문원에 빚어진 전경을 바라보며 소통을 생각하는 시청자의 시각이 몹시다. 문득 평화로운 문원에 마음을 기대어 낮잠을 자고 싶다. 외에도 잡음도 없는 저 문원의 넉넉함이 좋다. 살면서 구겨지고 접혀졌던 마음의 구김이 조금은 펴질 것만 같다. 산속에는 초가집들이 늘어서 있는 마을 앞 논바닥에 물이 들어와 물그림자를 안고 있고 논두렁은 풀들을 등에 업고 마을로 향하고 있다. 전형적인 시골 전경이 향수를 자아내고 있다. 잔물결 음반 위에 놓인 듯한 초가들. 향수를 부드럽게 끌어안는 들려. 풀길로 다리 놓아 수놓은 논두렁. 거기에 설렘방울이 딸랑거리며 걸어오고 있다. 추억과 함께 손잡은 그 옛날 맷집이 그립다. 이웃을 오가며 소통하고 정을 나누었던 그 시절이 생생하게 다가온다. 봄바람에 장단 맞춰 날에 편 환희의 함성. 이 뒷가시 시조가는 절축이 흐드러지게 펴있는 산을 바라보고 있다. 절축이 왁자하게 펴있는 저곳. 저곳까지 오르려면 꽤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산에 오르다 힘들면 보이는 것이 모두 의자로 보인다. 잠시 바람 의자에 쉬었다. 다시 오르면서 산꼭대기에 다다른다. 그곳에서 올라오느라 버거웠던 시간을 보상이라도 해두듯 어떤 큰 함성을 듣는다.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진홍빛 함성에 황홀하다. 사는 것도 이와 같으면 좋겠다. 이와 같다면 좋겠다. 사는 것도 이와 같다면 좋겠다. 무릎이 퍽퍽해도 오늘을 오르고 또 내일을 올라가야 하는 게 인생이다. 오르다 보면 언젠가는 저 환희의 함성처럼 연분홍 소리를 만날 날이 있으면 좋겠다. 산에 가다 만난 이 찬란한 전경. 인적도 드문 산자락에서 문득 그리움에 쌓인 가슴을 만난다. 불어오는 봄바람, 그 장단에 맞춰 날의 편 환희의 함성, 찬란하고 장엄하다. 사랑의 황후에 이르려 소리치는 환희의 함성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산자락이 온통 절축으로 가득한 이국 세상. 그곳의 환희 위에는 그 어떤 것도 범접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가파른 언덕 보릿고개 허기짐 꾹꾹 누르며 한 계단 한 계단 푸른 숨결로 터져 일군다. 이 뒷가시의 시조가자는 계단식 밭을 인생이라고 비유하고 있다. 바람이 누운 산바람에 산이 쏟아낸 통증들로 계단을 이루고 있다. 통증이 계단처럼 제 몸을 포개도 푸르른 물결로 터전을 일구는 게 인생이라고 시조가자는 말하고 있다. 문득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게 인생이라면 산다는 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일인가. 맞다. 서럽고 고달파도 살아내야 하는 게 인생이다. 우리의 어머니가
그리 살아왔고 우리 아버지도 푸른 숨결로 터전 일구며 그리 살아왔다. 저 계단식 밭은 빗물에 의존해 살아야 한다. 그림족 속과 한 통 속으로 웃고 울며 살아야 한다. 억겁에 멈칫이 있으라도 구름과 초록은 서로를 붙들어주며 살아야 한다. 붙들어주다. 붙들어주며. 한 통 속이라고. 한 통 속을 한 통 속, 한 통 속이 한 단어인가? 한 통 속이 한 단어. 한 통 속, 서로 뜻이 통하는 무리를 한 통 속이라 하니까 한 통 속을 붙여요. 허기와 밤과 절망을 꾹꾹 누리며 푸르른 숨결로 살아가는 것이다. 인생길이 다름 아닌 계단식 밭이다. 가파른 언덕에 위치해 있어 늘 숨맛보다. 비가 와야 작물을 키울 수 있다. 역경의 밭이다. 기껏해야 심어놓은 보리 수확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허기짐 꾹꾹 누르며 한 계단 한 계단 정성껏 일궈야 한다. 길가에 저장고 덮고 누르며 안팡지게 앉아있다. 저 속에 그리움도 담겨있겠지. 이 디카시의 시초과자는 집 밖 길가에 뚜껑 덮고 앉아있는 도락과 커다란 고무통에 눈길을 주고 있다. 도락과 고무통 위에는 뚜껑이 덮여있다. 저 안에는 어떤 내밀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 저 도락은 한때 한 가족의 밥상을 책임졌을 것이다. 드륵드륵 도락가는 소리로 저녁을 부르고 계절을 불렀을 것이다. 이제는 집 밖 길가에 앉아 있지만 뚜껑을 열면 고추 가는 소리와 수저질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등 굵은 어머니 한숨소리가 나올 것만 같다. 빨간 우체통에는 겨울을 나기 위해 소금에 절인 배추를 담았던 그 시절이 아직도 있을 것만 같다. 소금에 절인 하룻길과 서름에 절인 밤의 어둠을 견뎌내기 위해 서로를 끌어안으며 견뎌냈을 그 시절이 나올 것만 같다. 대가족 개념이 사라지면서 도락도 고목통도 이제는 집 밖에 앉아있다. 시초과자는 그렇게 사라져가는 그리움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일까? 저 저장고 뚜껑만 열면 그 시절이 나올 것만 같던데. 뚜껑을 열지 못하도록 꾹꾹 누르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저 저장고는 각자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뚜껑을 덮은 채 길가 먼지까지 막아내고 있다. 안방지게 앉아 야무진 문지기 노릇도 더불어 해내면서.
누가 작곡에 있을까? 제자리에 앉아 절로 나오는 목소리로 화음 맞춰 노래한다. 개울가 오케스트라. 이 시에서 시조가자는 개울가에 여럿 모여있는 처새들을 바라보며 새들의 새소리에 흠뻑 취해 있다. 이 뒷가시에서는 따스한 체온이 감도는 함께가 들어있다. 새들은 각자 따로 있지만 화음에 맞춰 합창하듯 어울림을 이루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함께는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어떤 새는 개울물 위에서 고개 숙이고 어떤 새는 돌멩이 위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가족에게도 함께라는 따스한 체온이 스며 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아버지는 직장에서, 어머니는 저녁을 준비하며 따로따로 있지만 이 뒷가시에 따스한 체온이 감도는 함께가 들어있다. 새들은 각자 따로 있지만 화음에 맞춰 합장하듯 어울림을 이루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함께는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어떤 새는 개울에서 고개 숙이고 어떤 새는 돌멩이 위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가족에게도 함께라는 따스한 체온이 스며 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아버지는 직장에서, 어머니는 저녁을 준비하며 따로따로 준비하지만 어울림을 이루고 있다. 시초가자는 우리에게 누가 작곡에 있을까를 묻는다. 그리고는 절로 나온 목소리로 화음 맞춰 함께 합창한다. 는 답을 준다. 맞다. 절로 나온 목소리다. 가족의 소중함을 알기에 아이는 아이대로, 어머니는 어미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신의 목소리를 화음 맞춰 합장하는 것이다. 함께라는 놀라운 오케스트라인 것이다. 다름아닌 자연을 발견하고 그 자연 속으로 들어가 함께하며 즐길 줄 아는 시초과자, 함께라는. 애들로 표현하는 시초과자가 멋지다. 시와 함께하는. 사진과 함께하는 오행이하의 시를 뒷가시라 일컫는다. 우선 사진은 처음 보는 사진이면 더 좋다. 다시 찍을 수 없는 찰나의 사진이면 더 좋다. 언제 아무 때나 가도 그 자리에 서 있는 전경보다는 그때 그 즉시 찍지 않으면 다시는 못 만날 사진, 좀 더 특이한 사진, 아름다운 사진, 희귀한 사진, 정겨운 사진, 이왕이면 대각선 구도가 나오는 사진, 초점이 잘 맞춰진 선명한 사진이면 더욱 좋다. 제목은 사진 속 소재를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장미를 찍어놓고 제목을 장미라고 하지 말고 강줄기를 찍어놓고 제목을 강이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 제목은 사진의 소재가 아닌 다른 정상적인 것일수록 좋다. 다소 상징적인 것. 시는 단순히 뭐야? 단순히 시인데.
단순히 사진 설명이어서는 안 된다. 이미지와 낯설게 하기, 즉 선명한 이미지 구현과 사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드러나도록 써야 한다. 시가 단순히 서술로만 그치거나 사진을 해설하는 식으로, 사진을 설명하는 식으로. 뭐야. 시가 단지 서술로만 그치거나 사진을 설명하는, 식으로 그치면 디카시 맛이 없다. 디카시는 사진과 함께 즐기는 최고의 시적 표현, 인간의 언어 중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어야 한다. 자꾸 악한 쪽으로 흐르려고 하는 인간의 감성을 선한 쪽으로 이끌려는 순수 시즘일수록 좋은 디카시가 탄생한다. 영합 시인들의 디카시는 위에 좋은 시카시 요건들을 고루 갖추고 있어 멋지다. 지나치지 않고 절제하는 듯 응축된 시적 표현도 감칠맛이 난다. 사진의 소재도 다양해서 감상하는 맛도 좋다. 일상뿐만 아니라 여행 중 발견한 풍광들, 나아가 가족 사진까지 다채롭다. 디카시와 함께 생활하며 시창작을 해나가는 유황업 시인이 멋지다. 여생을 참 아름답게 꾸려가는 모습이 자연스럽다. 사랑스럽다. 올해도록 건강을 유지하여 제2, 제3의 디카시집도 펴내어 독자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길 소망한다. 노후의 멋스러운 삶을 위해 차근차근 시식의 길을 걸어가며 작품지라는 열매를 하나하나 따서 챙겨가기를 기원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0717)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혜님들 반갑습니다. 프랑기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범매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프랑기님 문혜님들 반갑습니다. 범매님 반가워요. 범매님 프랑기님 반가워요. 재원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혜님들 반갑습니다. 재원님 프랑기님 반가워요. 자, 범매님 반가워요. 프랑기님 재원님 반가워요. 네, 아정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재원님 아정님 반가워요. 아정님, 재원님, 프랑기님, 본면님 반갑습니다. 프랑기님, 아정님 반가워요. 아정님, 영합시인 디카시집 곧 출간되겠네요. 기대됩니다. 영합시인의 사진, 소풍광, 잘 표현된 듯 해외에서 봉사정신 또한 깃들어 있는 듯 합니다. 기도하는 시인의 감성도 가슴 시리게 합니다. 뭐야? 어디 갔어? 아정님, 디카시의 사진과 시심시어를 통해서 교수님의 멋진 평설로 빛이 납니다. 오늘 밤 많이 느끼고 병합니다. 아정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정님, 문호님들 굿나잇. 프랑기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프랑기님, 문호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 본매님, 유황업 시인의 철저한 기독정신, 신앙의 힘이 너그러운 봉사와 사랑으로 아름다운 삶을 일깨워주네요. 재원님 교수님 시적 화자 평설 많이 배움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원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원님 문호님들 굿밤 되세요. 부모님 교수님의 평설이 얼마나 자상한지 문학이 무엇인지 모르는 시골 아주머니들도 감탄하셨습니다. 부모님 교수님 수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게요.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2~3개 이상 꼭 받게 될게요.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게요.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한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르바, 사요나라, 비드젠, 굿바이, 바이바이.